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TV소장 방희선입니다. 드디어 양정 3구역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이 이제 그랜드 오픈을 하고 6월 10일부터 특공 1순위, 그 다음 2순위 이렇게 청약 일정을 눈앞에 바로 두고 있습니다. 요 분양 일정을 가장 가슴 졸이면서 기다린 분들이 어떤 분들이실까요? 물어보나 마나 양정 3구역의 조합원 분들이겠죠. 362세대의 조합원 분양 물량을 가져가신 그 조합원 분들이 가장 최선을 다해서 이 이제 잔치상을 마련을 했을 거고, 다양한 어떤 그 수요를 가지신 분들이 1호선 역세권에 여기를 청약을 하시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실 분양가 오픈된 금액을 보면서 야, 요즘은 건축 단가 올라가는 게 이게 정말 심각한 수준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는 부산도 34평, 그동안에 국평, 국민평수라고 하던 그런 84 타입을 청약을 하려고 하면 취득세까지 다 보태게 되면 9억 뭐 중반대를 훌쩍 넘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축의 분양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아무데나 분양을 해서 이렇게 분양가 높은 것들이 뭐 완판이 된다든지 뭐 무턱대고 분양한다 해서 분양만 하면 다 가져가는 그런 분양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양정 3구역의 어떤 분양을 담당을 했던 그런 대행팀과 조합에서는 심사숙고를 해서 아마 결정을 하신 금액일 거예요. 선택의 몫은 이제는 청약하는 그런 수요자의 몫으로 숙제가 남아 있고요. 우리는 여기에 분양하는 요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이 과연 우리가 청약을 해서 합당한 그건지 아니면 미분양이 날 만한 또 그런 단지인지 그걸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죠.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실은 또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바로 옆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저희 집이 이제 내년 1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양정자의 집이 있고요. 그 양정 3구역에는 개인적으로 저희 큰 아주버님이 여기 또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던 조합원이시기 때문에 여기 또 2단지에 입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남다른 어떤 그런 또 애정을 가진 그런 구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그거의 마음을, 애정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먼저 단지 배치도 잠깐 한번 볼까요? 많은 분들이 청약하시기를 또 기원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NS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요 NS의 밑에가 이제 남쪽이에요. 남쪽인데 양정역이 어디 있냐면 이 자리에 전철 양정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정 3구역, 양정 1구역은 요 길 하나를 사이에 이쪽에 이제 양정 1구역 1단지가 있고요. 요 위에가 이제 요 사이에 중간 주택이 좀 있고 그 위에 이제 2단지, 여기 3단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 2단지 사이에 여기 가로지르는 요 길은 동의어려원까지 쭉 그냥 직선으로 스트레이트로 통하는 그 길이 요 길입니다. 요 길은 사실은 교통량이 제법 되는 길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단지 안을 나누는 그런 길이 아니고 동의어려운까지 직선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도 다니고 통학하는 버스 학생들도 다니고 하는 그런 라인입니다. 그리고 또 요 위에 있는 요 진남로는 여기는 이제 전철이 다니는 그 대로변이고요. 여기는 평지겠죠, 대로변은. 근데 참 아쉬운 건 양정 3구역이 요 앞에 있는 요 대로변 여기도 구역 안에 좀 다 들어가셨더라고 하면 다 넣으면서 양정 1구역처럼 여기 대로변에 걸린 상가를 좀 반듯하게 상가를 내고 안에는 다 좀 구역 안으로 넣고 그리고 요 위에도 양정 1구역 밑에 요 구역 여기도 그냥 같이 포함을 해서 반듯하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양정 3구역이 구역계가 그려졌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앞에 들쭉날쭉하게 건물이 또 높은 뭐 어떤 원룸 건물들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있고 상가들도 나중에는 또 뭐 더 높게 짓는다든지 이런 그게 있겠죠.
그러든 저러든 뭐 이쪽이야 또 집의 어떤 북쪽, 북동쪽, 북서쪽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데 여기에 좀 너저분하게 남아있는 이런 주택들은 사실은 조합 요 설립에 막 반대를 해서 그럼 너 홀딱 다 빠지세요 이러고 홀딱 빼버렸어요. 처음에 구역계를 그 설정을 할 때 그냥 어찌 보면 괘씸죄죠. 홀딱 빼고 해버렸는데 여기에 또 뭐 상가 비슷하게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들어서면 이건 좀 방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여지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아파트의 정면 쪽에 이렇게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늘 염두에 두고 계셔야 또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양정 3구역에서 요 위로 올라오면 요 위쪽은 단차가 좀 있는 길입니다. 단차가 있는 길인데 어디에 단차가 가장 높은 길이냐 하면요. 2단지 요 위쪽에 양정 1구역의 1단지와 2단지 그리고 3단지 양정 3구역의 2단지가 만나는 여기 교차로 요 십자 요 교차로로 길이 다 만나는 여기가 요 진남로 길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요 양정 3구역부터 양정 1구역, KCC 그 다음에 저 밑에 그 골드포레까지 다 놓고 볼 때 여기 길이 가장 높은 자리고요. 여기서부터 약간 서서히는 조금 내리막으로 내려옵니다. 이쪽에서도 KCC 쪽으로 이렇게 또 내리막이고 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대로변에서 올라오는 거는 요 위쪽으로 단차가 제법 꽤 있어요. 실제로 여기도 단차가 꽤 있습니다. 그냥 걸어서 올라오면 숨을 약간 허덕허덕 이렇게 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길이기 때문에 양정자에 거주하실 분들은 아마 1단지의 외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단지 안으로 해서 2단지에 이까지 평지처럼 단지 안으로 와서 횡단보도만 건너면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용하기가 쉬울 것 같고 내려갈 때는 이게 내리막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 이 내리막을 가든 뭐 이 내리막을 가든 이럴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오르막 걷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지로 쫙 와서 단지 안으로 올라올 그런 여지가 많고 3구역도 단지 안으로 와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길 이용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양정 3구역만 이제 한번 이걸 분석을 해보면요. 전체가 여기에 있는 84B 타입들은 사실은 정남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84B 타입이 NS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84B 타입은 전부 다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59A 타입 59A 타입도 정남향 배치가 꽤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단지에 여기 101동은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게 많고요. 59B 타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84A 타입은 남서향과 동남향으로 요 방향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거의 다 동남,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84B는 정남향으로 배치는 되어 있는데 그리고 110 타입은 이제 동남향, 남서향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근데 요 전체는 밖에 막 상가들이 들쭉날쭉 올라올 그런 그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는 이쪽도 마찬가지로 뭐 학교 건물이나 또 뭐 양정 1구역이나 이런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101동 요 앞쪽을 제외하고는 양정 사이에 또 사실은 걸립니다. 길 하나 사이로 양정 성당이 요즘에 또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다 걸리는 그거라 뷰는 어떻게 보면 요 앞동에 102동에 뭐 여기에 1, 2라인이나 이거는 시티뷰가 좀 뚫려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너저분한 이런 상가 건물들을 또 넘어서야 됩니다. 이 앞에 또 각종 그런 상가들이나 이런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층은 다 넘어서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시티뷰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그게 있고요. 그래서 크게 뭐 뷰를 바라보고 할 만한 동이 특별하게 있냐? 그거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 양정 3구역은요. 그 다음에, 여기에 타입별 평면도를 잠시만 한번 살펴보면요. 다른 거는, 양정 요 3구역은 84A를 제외하고는 그냥 3베이 구조입니다. 3베이 구조는, 4베이 구조와 비교하면 조금은 좀 안에 팬트리라든지 이제 이런 게 좀 부족해요. 근데 양정 차이는 5구 타입도 사실은 4베이 구조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안이 굉장히 구조가 잘 빠져 있습니다. 근데 같은 5구 타입이라 할 경우에 요 5구 타입은 조금은 3베이 구조라서 그냥 옛날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구 B 타입 B 타입을 한번 보시면 B 타입은 요 거실이
84B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양면창이 아니에요. 그냥 뭐 타워형인 같다 이렇게 놓고 보면 뭐 특별하게 뭐 더 짚어드릴 게 없지만 양면창이 아니고 타워형이지만 그냥 요 거실은 한쪽만 있는, 요 창이 한쪽만 있는 그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에는 판상형과 비교를 하면 사실은 좀 덥습니다. 양면창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84A 타입을 한번 보시면 A 타입은 이게 포베이 구조예요. 아까 84A 타입은 동남 아니면 남서로 다 배치가 되어 있었죠. 근데 요거는 포베이 구조인데 포베이 구조의 가장 장점은요. 일단 안방이 앞에 그냥 드레스룸이 큼직하게 있으면서 맞동풍이 확 되는 드레스룸이 앞에 있고 작은 방 두 개가 독립되어 있는 주로 타워형에서 가지는 안방 생활의 독립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 타워형의 포베이 구조의 요 안방은 그리고 맞동풍 되는 판상형의 장점 아까 안방 생활의 독립 이런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 게 포베이 구조의 판상형이에요. 그러니까 구조가 가장 최상입니다.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팬트리가 널찍하게 있죠. 보시면 포베이 구조에는 다 팬트리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상하네요. 3베이는 이런 팬트리나 알파룸 구조가 안 빠지는데 왜 포베이는 이런 팬트리나 알파룸을 가질 수 있죠? 궁금하시잖아요. 그건 제가 블로그나 다른 제 앞에 지나간 유튜브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포베이는 요 난간 있죠. 난간을 건축법에 노대라 그러거든요. 노대로부터 1.5m 요 거리, 요 안에 요 연접해 있는 요 공간은 분양하는 요 공간 안에 팬트리로 넣든 뭐 다른 뭐 수납 공간으로 넣든 드레스룸을 더 넓혀가 넣든 이런 식으로 넣더라도 그 분양하는 전용 면적 84점 우리 얼마 되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면적이 있지만 그냥 분양 면적은 84, 3베이도 84, 4베이도 84 이래가 똑같이 전용이 84죠. 근데 실제로는 요 공간만큼이 더 있는 게 4베이의 84A예요. 덤이죠, 덤. 분양 면적은 똑같이 전용을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넓은 거예요. 4베이에는 주로 알파룸이나 저런 그 팬트리가 하나씩 있습니다. 3베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이 앞에 3베이 이러면 앞에 공간 3개만 이렇게 연접해가 있는 거죠. 이렇게 3개의 공간만. 요거는 들어가지지만 여기 이 공간만큼이 빠지는 거예요. 요 공간만큼이 팬트리로 변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84B 타워형을 한번 볼까요? 84B 타워형이라고도 하고 탑상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 있는 건 이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알파룸이 있죠. 방 똑같이 3개고 그리고 안방은 작은 방과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들아 저녁상 다 차려놨어 하고 전화로 애들을 불러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 부부 생활이 굉장히 독립이 되어 있는 장점이 있고 근데 여기 아쉬운 게 여기 창문이 났었으면 정말로 좋을 뻔했습니다. 거실이 그냥 단면인 거예요. 단면. 한쪽 창이고 양면 창이 아닌 거예요. 대신 이제 얘는 아까 요 면이 정남향으로 보는 그런 구조로 다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이 정남향인 요 장점이 굉장히 크고요. 양정상부역 프론테일의 가장 장점은 요 84B 타입은 정면 구조입니다. 정남향 구조입니다. 보통은 요 꼭지점이 정남향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동남향, 여기는 남서향 이랬는데 여기는 아예 84B는 전부 정남향 거실 요 창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면 창이 아니어서 맞동풍 되는 거는 1도 없습니다. 그거 덥습니다. 이런 구조는. 그게 좀 단점이에요. 여기 창이 있었더라면 그게 좀 아쉽습니다. 요런 정도로만 조금 다른 유튜브들을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짚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요런 부분들은 또 뭐 짚어놓으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어느 평형을 청약을 하지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아까처럼 구조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서 이 구조는 이렇구나, 저 구조는 이렇구나, 또 이렇게 한번 검토하시라고 한번 짚어봐 드렸고요. 그리고 110 타입은 43평형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전부 다 가져가는 게 대형 평형인데 요 또 양정 롯데 프론티엘은 큰 평수가 일반 분양이 있는 걸로 압니다.
요거 마찬가지로 아까 84A 타입처럼 똑같이 포배의 구조이면서 다 조금 크죠, 방들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양정 3구역은요, 그나마 조합원의 감정평가를 연양라인 중에서는 굉장히 뒤쪽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근접한 시세들을 반영을 해서 조합원들을 어떤 그 감정평가를 드렸고, 감정가가 높다 보니 조합원의 비례율이 낮습니다. 사실은 현재까지 책정되어 있었던 건 뭐 100.01인가요? 거의 뭐 100%에 근접하는 그런 그건데, 인근에 있는 양정 1구역이나 뭐 KCC나 이런 데는 감정평가를 쓰는 그 금액이 거의 뭐 2007, 8년도에 사업 시행이 옛날에 났던 그때의 감정평가를 썼기 때문에, 그러면서 관리 처분을 새로 변경을 해서 분양가를 정하고 한 거는 거의 뭐 2017년 뭐 이때쯤이었기 때문에 비례율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원조합원 분들보다는 뒤에 이제 투자로 새로 사서 들어오신 분들이, 감정평가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 비례율 혜택을 가져갔고요. 근데 양정 3구역은 원조합원 분들이 감정평가 자체를 옆에 인근 구역보다는 잘 받았기 때문에 그 혜택은 원조합원 분들이 가져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 뒤에 오신 분들은 비례율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분양을 좀 가액을 다른 연접한 인근 그 구역보다는 거의 뭐 2억에 연접하도록 차이가 나도록 분양가를 설정을 해놨고, 그리고 일반 분양 물량이 조합원은 362세대인데 일반 분양 물량은 489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제 시공 단가 오른 거, 그 다음에 조합원의 어떤 비례율, 또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익성을 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는 곳이 또 양정 3구역입니다. 근데 이제 연양라인 전체 거의 만세대급이 입주를 하고 나면 그 전체 물량의 입지는 가장 대장자리입니다. 누가 뭐래도 입지는 1호선 양정역에 가장 가깝고요. 가장 대장자리입니다. 여기 요 지도를 잠깐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가 지금 양정 3구역이 들어서는 자리거든요. 양정역이 여기입니다. 전체 연양라인이라고 하면 지도를 조금 이렇게 옆으로 놓고 보면요, 쫙 들어서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었었던 게 연산 더샵이 들었었고요. 연산 2구역. 그리고 골드폴의 연산 6구역 들었었고요. 힐스테이트 연산 3구역이 요 전에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양정 2구역이 들었었고, 그리고 양정 1구역이 지금 내년 1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요 가장 마지막 지금 들어서는 게 양정 3구역인데 양정 1구역에서 가장 가깝죠. 1호선과 3호선의 가치는 또 다릅니다. 1호선은 서면을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전철이고요. 그 다음에 1호선 다음에는 2호선이 이제 또 1, 2호선의 가치를 좀 치주고, 3호선은 항상 환승을 해서 우리가 가는 곳에 가야 될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샵이나 뭐 힐스테이트나 이런 건 3호선에 가까이 있지만 1호선을 이용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까 요 위에 요 길 있죠. 요쪽으로 예를 들어 1호로 양정역에 1호선 사이로 여기도 오르막을 올라갔다가 내려가거든요. 가장 오르막이 높은 데가 여기예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 내리막을 내려가는데 1위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요쪽에 있는 요 세대들은 가장 내리막길을 내려갔다가 대로변을 따라서 양정역을 갈 것이고, 그렇게 이용이 되겠죠. 동선 흐름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양정 3구역에 계신 이제 분들은 바로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바로 쭉쭉 내려가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가장 1호선에 가까우면서 그나마 단차가 낮은 곳에 배치한 곳이 양정 3구역 롯데캐슬 프론티엘입니다. 전체 세대가 903세대인데 1000세대급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요즘은 뭐 4000세대급 되는 그런 재개발 입주한 곳들에 보면 커뮤니티들이 이제 수영장도 있고 뭐 막 이렇죠. 인도어 골프장 층고 10m짜리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랬는데, 제가 알기로 뭐 이거는 부수적인 이야기지만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에 수영장을 개장을 하고 났더니 그게 월 66,000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롯데 동네에 이제 그 백화점에 수영장을 다니는데 그게 연간 거의 250만 원이에요. 66,000원 곱하기 12달 하니까 8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너무 이용 인원이 많아가
등록을 못 해가지고 밀려가지고 그저께 저희 반에 아침 연수반에 오신 분이 계세요. 동네 아예 거주하시면서. 그것처럼 요즘은 옛날에 뭐 아파트 다들 바쁘게 일하고 살기 바쁠 때 뭐 커뮤니티 이용 안 한다 이러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고급 아파트에는 다들 자기 건강 관리도 하시고 자기 관리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알뜰살뜰 또 요즘은 커뮤니티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대단지에 비하면 조금은 뭐 A 뿔 점수를 주기에는 조금 위협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세권에 또 그래도 뭐 좀 뭐 평지에 가까운 그런 그 외에 또 큰 장점이 있으니까 일단은 잔치상을 예쁘게 차려놨지 않습니까? 청약은 청약 통장을 들고 계신 분들의 이제 숙제로 남습니다. 청약을 할지 말지는 금액이, 청약 금액이 오픈되고 난 이후에, 분양 금액이 오픈되고 나니까, 사실은 상대적으로 지금 대연 DIL이라든지, 뭐 양정자이라든지, 이런 곳에 문의가 좀 많아졌어요. 전화 문의가. 뭐, 피는 얼마입니까? 분양가는 얼마입니까? 이런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서로 신축 아파트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같이 윈윈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장이 요 롯데 프론티엘이 양정 3구역이 분양이 완판이 나면 부산의 분양 시장이 또 확 살아날 것 같고요. 여기가 또 청약 실적이 저조하면 그 혜택을 다른 인근의 분양가를 낮게 한 다른 데서 또 낼름낼름 다 주워 먹을 것 같아요. 진짜로. 한번 관심 있게 저는 이 청약 결과를 사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 뭐 개인적인 어떤 뭐 분석들을, 사이드 분석을 좀 많이 보태서 짚어드렸는데요. 또 청약을 원하시는 분은 또 당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이었습니다.